시작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내용은 위정척서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위정척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지키고 사특한 것은 배척한다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위정, 다른 것은 지키고, 척사, 사특한 것은 배척한다. 이때 다른 것은 성리학적인 질서, 유교적인 사회 질서, 동양의 고유의 전통 문화 관습이라고 한다면은 사특한 것이라는 것은 서양의 것, 외국의 것, 오랑캐의 것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전통적인 문화, 관습, 성리학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항, 개화라고 하는 이 근대화 흐름에 어떻게 적응하였느냐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거부하는 운동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 하면 안 됩니다. 앞에 이야기 없어졌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게 방금 전에 나왔던 1860년, 70년, 80년, 90년대에 있었던 반대 운동들이에요. 1860년에는 병인양요를 대표적으로 하는 각국, 서양 각국의 통상수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통상수교 반대 운동을 했던 것이고 1870년에는 대표적으로 강화도 조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항 반대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항 이후에 정부가 주도하여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이러한 개화 정책에 반대하여 개화 반대 운동을 1880년대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항, 개화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이 꾸준히 시행이 되면서 뭐 이런 거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게 되었고 1890년대가 되면은 아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바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잡아먹으려고 했던 일본의 야욕이 드러나게 되면서 1890년대에는 이 모든 운동들이 결국 항일 의병 운동으로 귀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필기했습니다. 이해됐으면 이응. 오케이. 자, 한달 오잉. 우리의 진혁이 어디 갔어, 진혁이? 어우, 오라. 이거 네가 그때 질문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다른 애가 질문했었나? 개화. 항구를 열다. 개화. 근대화, 서구화, 근대화, 서구화, 산업화, 정책. 그러니까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나라와 항구를 열어서 무역을 한다, 뭐 물건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게 간단한 뜻이라고 한다면은 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아예 문화, 문명, 제도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깔고 전철을 사용하고 그리고 철도를 깔고 전화기를 사용하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근대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항을 하고 개화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문을 열고 있다 보면은 문물, 문화, 제도, 풍습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항을 하게 되면은 개화는 거의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구분하면은 개항이랑 개화는 또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구별을 해서 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또 질문 없나요? 할게요. 랄라랄랄라. 쉐이커는 병인양요 때 주전론을 펼쳤던 이항로의 제자로 외양일체론, 외놈과 양놈은 같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조약 체결에 반대하였다. 웃긴 게 이 사람은 그렇게 양반들의 명예, 권위 이런 것을 빼앗는다라고 생각해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그렇게 반대하고 흥선대원군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면에 있었는데 사실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흥선대원군이랑 워낙에 결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 쫓아내고 나니까 외교 부분에 있어서 고종 명성황후 쪽이랑 맞지 않았던 거. 자, 양반 중심의 전통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그의 행동은 화이론, 중화, 오랑캐라고 하는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얽매여 국제 정세에 어두웠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경제적 침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꿰뚫어 본 면도 있다. 됐죠? 마저 볼게요. 양반 유생들은 왜 개화를 반대하였을까? 왜 서양화, 서구화, 문명화, 근대화 정책을 거부하였을까?
아, 놀래라. 잠깐만요. 자, 마저 할게요. 대부분의 유생들은 성리학의 화이로운 입장에서 서양 사람들은 모두 금수다라고 생각하였다. 자, 질문. 금수 뜻이 뭐게요? 역시하니? 아우, 귀여워. 금수. 그냥, 짐승이면 돼요, 짐승.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인데, 아우, 귀여워. 다른 반에. 서양 사람들은 모두 금수다라고 하니까 다른 반에 어떤 귀염둥이들이 서양 사람들은 모두 금수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너무 귀여워서 금수가 금수저의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노노노. 짐승을 말합니다. 짐승. 이 당시에 오랑캐 짐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자주 나올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건 짐승반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됐죠? 오케이. 다음입니다. 서구 열강이 동양을 야만으로 본 것과 비슷하다. 사실 여러분 서양이 더 심했어요. 이 당시에 서양은 동양 사람들이 자기랑 같은 인종?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종박물관에다가 아프리카 사람, 동양 사람들을 전부 다 전시하는 그런 짓까지 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전시를 해요? 신기하죠? 얘들의 마인드가 심하면 더 심각합니다. 자, 저거 뭐야? 빨간색은? 폭죽이야?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난 폭죽 터뜨린다고, 축하한다고 그건 줄 알았네. 자, 두 차례의 양료, 병인 양료, 신미 양료, 그리고 오페르트 도구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생각은 한층 더 강해졌다. 또한 서양에 개항한 일본도 윤리를 모르는 금수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서양의 침략과 천주교 등 서양 문물을 물리치고 유교 윤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다. 아까 말했어요. 바른 것을 지키고 사특한 것을 배척하자.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서양의 문물을 배척하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특히 1880년대 초 이 위정척사 운동이 극도로 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정부가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세상에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외국 서양 오랑캐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애들이랑 교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선 책략을 배포하자 위정척사 운동이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영남 지역, 지금의 경상도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상도 지역에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유생들은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집단 상소인 만인소를 올렸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만 명의 사람이 상소문을 올렸다라기보다는 만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무한대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 조선 책략을 토대로 하여 미국과 수교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거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올리자. 이에 호응하여 전국의 유생들이 전부 다 같이 조선 책략과 정부의 개화 정책에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응. 재우 어디 갔어? 아우. 네, 만약에 1880년대 만인소 사건이라고 부르면은 똑같은 거 맞아요. 똑같은 거 맞는데 영남 만인소를 계기로 하여 전국으로 퍼졌다라고 하니까 만인소라고 그냥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만인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그냥 일반 명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린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1880년대의 만인소 사건만 영남 만인소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하지만 위정척사 운동은 정부가 강경한 상소를 올렸던 유생, 홍지학을 처형하는 등 강력하게 탄압하자 수그러들었다.
이후 뭘 해도 정책으로 계속 시행하고 먹히지도 않으니까 위정척사 운동의 정신은 이후 항일의병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됐죠? 다음 진호 나갑니다. 룰 어디 갔나? 여기 있다. 랄라. 자, 요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위정척사 운동의 계열. 한마디로 개화정책, 개혁정책, 서양화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은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맞아 볼게요. 고종은 흥선대원군을 쫓아내고 본인이 직접 다스리게 된 이후에 외가 친척 가문이었던 민씨 가문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여서 정치를 운영하게 되었다. 명성황후가 민씨였죠. 하지만 민씨 집권 세력이 매관매직 맙소사 삼정의 문란이 있었던 그때 일을 아직도 반복되다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흥선대원군 전에는 안동김씨, 풍량조씨가 세도정치였다면은 흥선대원군 이후에는 민씨가 민흥민씨인가 그럴 거예요. 민씨가 이제 세도정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사실 흥선대원군이 다스리던 10년 동안만 세도정치가 없었지 세도정치는 쭉 이어졌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흥선대원군 이후에 민생 역시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민씨 집권 세력이 매관매직을 일삼게 되면서 세도정치 때의 부정부패가 재현되게 되었다. 한편 당시의 구식군인들은 제대로 급료를 받지 못한 채 가족들과 함께 장사나 수공업 등을 하면서도 도시의 하층민을 이루고 있었다. 아빠가 갔는데 돈을 못 벌어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조그만한 소일거리를 하면서 돈을 벌겠죠. 아빠가 군인인데 돈을 못 받아오니까 그냥 뭐 피자 상자도 적고 인형 눈알도 붙이고 라고 하면서 조그만한 장사, 수공업을 하면서 서울이라고 하는 주요 도시에서의 이제 빈민층이 형성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결국 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대. 아빠가 참여했으니까 다른 가족들도 참여를 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은 구식군인들만 참여한 사건이 아니라 구식군인을 필두로 하여 그 당시에 서울의 빈민층, 도시 하층민들이 전부 다 참여했었던 게 바로 이모군란이었다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개항으로 외국 상품이 들어오고 쌀이 유출되면서 이들의 어려움은 과중되었다. 반면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창설된 별기구는 여러 면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당연히 구식군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고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년 넘게 밀린 급료로 받은 쌀에 모래하고 겨가 섞여 있게 되자 맙소사 1년 넘게 밀렸는데 갑자기 돈 준다 해가지고 아싸 해가지고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반 이상이 모래나 쌀의 껍질이었대요. 아예 정부가 구식군인들을 엿먹이려고 이렇게 그지같이 월급을 줬을까요? 아니면 중간에서 빼돌린 걸까요? 맞아요. 중간에서 민씨 세력이 빼돌린 거였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당연히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제 몇 줄 밑에 내려가면은 얘들 패 죽여버립니다. 맞아 볼게요. 자,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였다.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월급도 못 받고 일하면은 진짜 학교 절대 출근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누가 공짜로 노동을 해요. 그쵸? 자, 그러하였다. 별기구는 참고로 양반의 자식들입니다. 구식군인들은 쫄병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별기구는 이 쫄병들을 다스리는 장교, 약간 별기구는 그러니까 육사 같은 느낌으로 일부러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군인들이 많이 살던 서울의 왕십리, 이태원 등지에 봉기를 촉구하는 통문이 돌려지게 되었고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 하층민들이 아빠가 빡치니까 가족들도 같이 빡치게 되었다. 봉기에 합세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었다. 야!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빨리 일어나! 18 빨리. 오케이? 발이 년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민중들과 군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무엇이냐? 개화정책이다. 왜 우리가 서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문 닫고 우리끼리만 지내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흥선대원군에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군인과 민중들은 흥선대원군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별기군에 가르치고 있었던 군인 선생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에도 불을 질러버렸다. 뿐만 아니라 경복궁으로 쳐들어가서 급료를 담당하고 있었던 선해청의 책임자 민겸호 등 민씨 고관을 모두 죽여버렸다. 명성황후는 난을 피해서 충주로 피신하게 되었고 고종은 사태 수습을 흥선대원군에게 떠넘기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되찾자마자 이때까지 고종이 실시했었던 모든 개혁 정책을 전부 다 없던 걸로 백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개화 정책을 백지화하고 그리고 명성황후는 죽었다라고 발표하여 민중들을 달랬다. 젠장할, 근데 안 죽었네. 하지만 민씨 세력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여 봉기를 진압하고 봉기 책임을 물어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갔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남유리한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남유리한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럼 내가 직접 여러분을 때려잡을 수는 있겠지. 내가 여러분을 직접 때려잡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왠지 못 때려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 미국한테 부탁해서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사드 한 방만 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말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본인이 제대로 된 능력이 없어가지고 반란이 일어났다 봉기가 일어났다라고 하네. 너무 극단적인 예였나요? 미안해요 여러분. 여튼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잠 오죠? 잠 안 와요? 미안해요. 내가 약간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간 지금 약간 뭔가 몽롱한 그런 상태랄까. 여러분 여튼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본인이 능력이 안 돼가지고 백성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배우든가 아니면은 배울 태도 뭐 자세라도 돼 있어야지. 아니 어떻게 다른 나라한테 불러가지고 그럼 우리 백성들 대신 좀 조져줄래? 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죠. 완전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이거 완전 땡큐 하는 일이죠. 청나라가 이때 군인을 3,000명 파견을 합니다. 3,000명. 파견을 하였고 그리고 또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야 니네 나라는 너무 후진적이구나. 너희 나라의 백성들은 너무 위험하구나. 너희 제대로 정치 못하니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라고 하면서 이 3,000명을 토대로 하여 결국 내정 간섭에 매우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예 그래서 조약을 맺어요. 무슨 조약을 맺느냐? 조선은 청의 속국입니다. 라고 하는 조약까지 맺어요. 오케이? 여러분 자존심이 있으면 이런 거에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 안 되죠. 근데 다른 나라 군대를 빌렸을 때 이 정도의 각오는 해야 되는 거였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흥선대원군의 지 맘대로 청나라로 납치를 해가버립니다. 모든 일에 책임을 물어서. 그리고 흥선대원군도 납치당했는지 모르는 일이었고 맨 처음에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이 납치된지도 몰랐대요. 흥선대원군이 애법 오랫동안 청나라에 갇혀 있게 됩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납치였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을 완전 못되게 취급하였고 흥선대원군이 이때 완전 개고생을 전부 다 해요. 이 이후에는 이제 정치력을 아예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성리학국가인데 어떻게 임금님이 자기 아빠 납치됐는데 모른 척 할 수 있겠노, 맞지? 그러다 보니까 더 청나라한테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아 볼게요. 그리고 왕비가 청나라의 호의를 받아서 서울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민씨 세력의 권력은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 있어요. 랄라라. 여기 보면은 민중들이 왜 흥선대원군에 찾아가서 우리의 대장으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나는 안 읽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 보기 읽기 자료로 내기 좋은 거 알고 있죠? 참고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모군란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모군란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다 질문. 없나요? 진도 나가도 됩니다 하면 꼭 하세요. 오케이. 랄랄라라 뭐였나?
마음의 준비는 됐나요? 자, 여러분, 남의 나라 군대로 우리나라를 조져놨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왔죠. 맙소사. 여러분, 이때 조선이 잘못했던 거를 여러분까지 겪어야 되네요.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 이름이 10글자예요. 10글자. 조약의 이름이 10글자고 내가 오프라인 수업이면은 이거 자, 다 같이 읽어보자 라고 했을 건데 지금 불가능하겠죠. 자, 각자 소리 내서 읽습니다. 5번씩 읽을게요. 첫 번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두 번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세 번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네 번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다섯 번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5번째 끝. 다 했죠? 여러분, 이거는 시험 문제를 만약에 내가 낸다라고 한다면은 한 글자가 틀려도 다 틀리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이 조약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너무 충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시험 문제 내기 겁나 좋으니까 여러분 이거 소리 내서 꼭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그리고 별 곱하기 1억개짜리입니다. 자, 근데 방해가 되니까 일단 지워놓고 네. 본문 읽을게요. 청나라는 이모군란을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기회로 여기게 되었다. 아니 왜 주도권을 누구한테 빼앗겼길래 되찾는다고 해요? 그렇지. 니폰한테 빼앗겼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다시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디 갔나? 이모군란이 진압된 이후에도 조선에 군대 3,000명을 계속 준둔을 시켰고 마건상이라고 하는 사람,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 정치적인 내정 간섭, 외교 간섭을 위한 고문으로 파견하여 내정에 간섭을 하였다. 또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여 조선과 청나라가 상업을 할 때 상인들한테 바다도 육지도 전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무역과 관련된 조약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혹시 거류지 무역, 조개 무역에서는 대항장 객주라고 하는 상인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큰 이익을 보고 거대한 상업 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왜냐? 대항장과 조선 내륙을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기억나나? 질문. 대항장 객주를 망하게 하려면 무슨 조약을 맺으면 될까요? 그렇지. 그렇지. 원래 항구를 기준으로 하여 심리 4km까지만 허용이 가능했는데 그 제한을 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한을 100% 풀진 않고 백리로 풀었대요. 백리로 풀었는데 사실 워낙에 여러 가지 항구들이 전부 다 개항을 했기 때문에 백리로 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륙 전체 이동이 가능하다랑 똑같은 뜻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줄을 저기다 치자. 얍. 청나라 상인이 허가만 받으면 거류지를 거나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청나라랑만 맺은 조약이었지만 최혜국 대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전부 다 전염되게 됩니다. 자, 청의 영향력이 커지자 청나라 상인들이 대거 조선에 진출하여 개항 이후에 조선 시장을 독점하던 일본 상인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후에 최혜국 대우 규정의 구실로 다른 나라의 상인들도 내륙 진출이 점차 가능해지게 되면서 그동안 거류지 무역으로 이익을 봤던 개항장 객주 등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근데 조선 상인들이 몰락한다라고 하는 게 시작되게 된 거예요. 한편 일본은 이모군란으로 입은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또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개대대의 경비병을 조선에 파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약 내용에 보면 일개대대의 경비병을
약간의 경비병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군대도 안 갔다 왔고 해가지고 일개 대대가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니네 중에 밀덕 없어요? 밀덕? 밀덕. 밀크티 덕후 아님 밀리터리 덕후. 응.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구나. 니네 반에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 맞아요? 아, 그래요? 나 예전에 우리 반에 밀덕이 있었거든요. 밀덕이 있었는데 걔는 물통도 군인 수통 들고 와서 먹고. 군인 수통 들고 와서 먹고, 군인 수통은 그리고 또 가방도 밀리터리로 사서 들고 다니고. 그리고 또 뭐지? 군인들 배지 같은 거 있잖아요. 훈장 같은 거라 해야 되나? 여기저기 막 붙이는 거. 그것도 지 교복이랑 그거에 막 붙이고 다녔고, 그리고 교복에다 그거 한 개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붙이고 있었는데 내가 시험 감독을 하는데 걔가 교복에 그거를 어색하게 붙여놨길래 내가 그걸 뗐어. 그러니까 선생님 시험을 못 칠 것 같아요. 기운이 빠져요. 이러길래 내가 오잉 해가지고 다시 붙여줬어. 그랬더니 갑자기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떼니까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이거 재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밀덕, 재밌는 밀덕들은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걔는 귀여운 밀덕이었어. 걔는 귀여운 밀덕. 걔는 귀여운 밀덕이었고, 나 대학교 때, 우리 과 선배 중에 한 명이. 우리 과는 원래 아니야. 우리 과 말고, 전 과에서 온 선배였거든. 다른 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온 사람이었는데, 약간 좀 도라이였어. 도라이라서, 이 사람이, 그때 니네 반에서 이야기 안 했나? 교생 나가가지고 애들 때린 사람이 있었다고. 아, 그래? 다른 반에서 얘기했구나. 교생 나가서 애들 때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거든. 자기도 한번 선생님 입장에서 애들 한번 때려보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교생 중간에 쫓겨났어요. 끝까지 못하고. 그리고 와, 저딴 새끼가 뭔 선생이래 했는데 선생은 안 되더라고요. 졸업만 한 다음에 바로 지금 직업군인 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미친놈 하나 만날 수 있는데 걔일 수도 있어요. 걔 진짜 이상했는데 걔 블로그를 했는데 걔 블로그에다 보면은 우리나라 뭐 총 있잖아요. 총 수류탄 이런 것만 다 모아놨어요. 맞아, 엄청난 꼰대예요. 엄청난 꼰대여가지고 내랑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그 맨날 나한테 총 쏜다고 그랬어요. 걔가 내한테. 오케이. 여러분 이제 잠 좀 깨죠? 오케이. 어디까지 했노? 나랑 완전 상극이었어요. 나는 능력도 있으면서 만약에 꼰대면은 그래, 오케이, 인정하겠거든요. 근데 능력도 없으면서 꼰대인 사람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뿅. 어디 갔노? 사실 학교도 직장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직장에선 제일 중요한 게 일 잘하는 사람. 호사분면이 뭔지 알아요? 호사분면. 호사분면이 뭔지 몰라요? 내가 호사분면이 뭔지 가르쳐주지. 호사분면. 자, 여러분 일단 밑에 이거 본문 읽고 있어 보세요. 본문 읽어보세요. 본문 읽고 있는 거 맞아. 딴짓 하지 말고. 내가 재밌는 거 가르쳐줄게. 다 읽었어. 어디 갔나? 잠이 좀 깨네. 으쌰. 니네 쌤한테 내가 이거 보여주니까 완전 니네 쌤이 완전 기절하려고 했거든. 웃겨서. 어디 갔지?
또. 랄라랄랄라. 내 채팅방에다 보낼게요. 아니요, 여기. 랄라, 어디 갔나? 어잉? 그건가? 맞네. 아, 그래. 니도 공감하니? 아, 난 직장인이 아니면 공감을 못할까 걱정돼서 안 물어봤어요. 오케이. 랄라. 오케이. 잠 좀 깼죠? 니는 왜 이렇게 반응이 늦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치? 나는 니네가 안 웃길래, 아, 얘들이 학생이라서 아직 공감을 못하나 생각인데. 네, 그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호사분면에 입각하여 훌륭한 아이씨! 종이 쳤네. 야, 밑에는 잘 읽어보세요. 잠깐만. 이모곤란 때문에 맺은 조약의 이름은 재물포 조약이다. 오케이? 오케이. 이것만 알면 돼요. 안녕, 빠이빠이.